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참 아리까리하게 끝났네요. 아리까리. 네, 다우는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살짝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안을 또 나스닥을 또 열어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박살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CT가 DRAM 가격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향후 가이던스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며 성장주의 핵심인 반도체 관련주들이 아주 크게 하락한 모습으로 일단 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얄미운 6월을 보내고 새로운 7월을 맞이를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얄미운 6월이죠. 2월은 반등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의 기대감을 여전히 무너뜨리고 시장을 2500 아래로 끌고 내려가면서 늪 위에 늪속에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늪 아래에 더 큰 어떤 큰 뭐라 그럴까요? 큰 홀, 블랙홀처럼 우리의 모든 기대감과 주식이 시장의 지수를 주가를 끌고 들어가는 블랙홀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따라서 바로 반등하기는 힘들죠. 하나하나씩 계단식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 늪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라는 무서운 그런 괴물이 슬금슬금 시장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시장 리더가 아무도 없다는 게 참 그게 좀 더 슬픈 일이죠. 여기에 기존의 초강자들이 차츰차츰 자기들의 능력과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모습. 대표적인 게 테슬라와 같은 그런 기업들,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그 늪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 많은 경쟁과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시장을 참 안타깝게 했던 8월, 6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발트빛 7월 본격적 여름이 시작하는 7월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또 여름 랠리라는 썸머 랠리라는 또 기쁨과 또 환희를 줄 것이라고 분명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맙시다. 지치면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갑자기 시장을 떠나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끝까지 이 악물고 견디는 그러한 날들을 내공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어제 갑자기 제 금일 시장 전망 투자 전략 제가 매일 올리는 방송이 보통 제 이제 찐팬이 한 200분 정도 같았는데 그분들은 매일 찍죠. 근데 갑자기 어제 600, 700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어느 분이 아마 어디 또 올렸는데 좋다고 올렸는데 그 들어가 있는 그 카페에서 많이 찍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리가 없는데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한국경제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1분기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1.6을 기록했죠. 팬데믹 초기 이후 첫 역성장이다. 이 마이너스라는 게 참 충격적이었던 거죠. 경기 침체가 이제 숫자화가 됐을 때 그 공포감이 가장 큰데 그 첫 스타트를 이제 GDP 확정치가 마이너스 1.6이라고 1분기 GDP 확정치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의 공포감을 더 크게 재생 확대 버블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 핵합의의 복원 협상이 종료됐다. 핵합의 복원을 아마 협상을 했던 것 같은데 종료가 됐는데 아무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가가 크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어제 또 유가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이 더 크게 WTI 시장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보네요. EIA가 목요일마다 주가 온유 재고를 발표하는데 280만 배를 감소했다. 예상을 하회했죠. 네, 온유 재고가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쌀 가격이 올해 17% 하락했죠. 밀과 옥수수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쌀은 단순하게 먹는 건데 밀과 옥수수는 동물이라는 그러한 것들, 음식료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들, 이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이 유럽과 연계된 여러 가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쏟아냈는데 첫째, 연착륙은 보장을 못한다. 그러나 인플레의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면서 좀 겸손 모드로
자기가 해야 될 목표 핵심 키포인트를 정확히 시장에 이야기 또 한번 해준 거죠. 파월은 경제, 팬데믹 이전의 균형 상태로 돌아갈지 미지수이다. 자신감이 없어지는 모습도 또 표현을 하죠. 반면에 EU 은행 총재인 리카르도는 낮은 인플레 환경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당분간이란 그런 전제도 좀 달긴 달았는데 낮은 인플레 환경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 이런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고백을 하는데 이때가 늘 바닥이죠. 네, 항상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의 비율을 꺾을 때가 가장 바닥이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돈나무 캐시우드가 인플레이가 심하고 경기가 안 좋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강성론자가 꺾일 때 뭔가 이제 시장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네.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경제 여건이 같다면 내달 0.75%포인트, 7월 75bp 인상을 지지한다.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브로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로드는 원래 이제 강성론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기가 그렇게 침체하지 않을 것이다. 또 반대편 이야기도 살짝살짝 해주는 나름대로 균형은 갖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자기의 강성적인 표현을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주가 하루 움직임을 봅시다. 뭐 들쑥날쑥 몇 번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대체 누가 맞히겠습니까? 이건 뭐 무당이 와도 무당 헤레비가 와도 이 변동성을 맞힐 수가 없죠. 네, 굉장히 하루 동안에 많은 작은 범위 내에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7, 8번씩 나타날 때마다 시장의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 뭔가 안정적인 것을 찾지 못하고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정보에 뉴스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 그만큼 수급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러한 가격 움직임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장이 좋을 때는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장이 나쁠 때는 우하향으로 쭉 가는데 이제는 호황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하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유럽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WTI는 2.23% 하락했네요. 111달러. 이게 100달러 이하로 가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이란과 핵 협상이 큰 진전 없이 끝난 것은 악재였지만 한편으로 경기가 침체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우리가 유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다, 가격 하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는 어제 소폭 하락을 했네요. 2년짜리는 7bp, 5년짜리는 11bp, 10년짜리도 11bp, 30년짜리 10bp 크게 하락을 했네요. 2년과 10년의 그 스프레드가 4bp로 줄었네요. 우리 어제 8bp였죠. 네, 금리가 하락한 이유는 딱 하나죠.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금리와 유가를 하락으로 끌고 가는데 이게 양면의 칼이라고 그랬죠. 경기 침체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성장도나 이런 기업들에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한 모습이 공존하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주가 움직임을 한번 간단히 알아봅시다. 애플 139달러, 1.3% 상승했네요. 테슬라는 또 빠졌습니다. 1.79% 하락해서 68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안도 2.67% 하락해서 26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1.47% 상승해서 260달러. 즉 IT 대형 공룡주들은 상승을 하고 기술주들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엔비디아도 2.75% 하락해서 155달러. TSMC도 0.82% 하락해서 83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18% 하락해서 56달러. 오늘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나름대로 또 치명타를 한번 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다면은 인덱스 지수는 올라가기 좀 힘든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CT에서 DRAM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직까지 수요는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생각만큼 수요가 꺾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살짝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CT가 DRAM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안 좋은 리포트를 내면서 한 방 먹였습니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는 2.03% 상승하며 16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노블록스도 1.36% 하락을 했네요. 3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오후 새벽 5시 정도인데 0.59% 하락하면 2152달러. 우리 어제 이제
그 진도에서 세 가족이 한 가족이 세 명의 가족이 그 자살한 그 사건을 봤는데 거기에 테라와 루나 이야기가 나오죠. 아, 그래서 저 어제 이제 후배들하고 간단하게 술 한잔하면서 곤도 형이 그놈 정말 나쁜 놈이다. 우리 욕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한 가정을 충격으로 몰고 간 그런 사건인데 너무 어제 술 마시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특히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세상에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만 딸의 목숨을 그렇게 이 모든 원인이 코인 시장에서 있었다는 거,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죠. 이게 살인자와 똑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코인을 좋아하고 코인이 이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다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다 접었다 그랬죠. 코인 무용론이 제 생각입니다. 코인은 전혀 글로벌 자본 시장에 도움을 주는 게 없습니다. 젊은이들만 피폐하고 예,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터지면 터질수록 기성세대 근로의 건전한 근로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기성세대를 라떼로 몰아가고 꼰대로 몰아가는 이러한 모습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후배들 펀드 매니저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코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비난하진 않습니다. 뭐 제가 비난해봤자 걔들이 들을 것도 아니지만 비난을 하지 않는데 걔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펀드 매니저인 쟤들조차도 코인에 저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클리어하지 않는 거, 뭔가 대박의 한 방으로 일어서고 싶은 그런 생각, 과정과 절차와 땀의 노력, 주식에서 돈 벌려면 부자가 되려면 자기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갈아 넣어야 한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건 똑같은 거죠. 물론 코인 공부하고 날밤 새는 것도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력에도 또 질이 필요한 거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코인은 백해무익입니다. 코인 가지신 분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자, 오늘 결론 좀 봅시다. 주요 어제 핵심 세트가 무너진 하루, 그러나 곧 회복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헤드라인 잡아봤는데, LG 엔솔은 미국 애리조나주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 재검토 소식에 40만 원이 무너졌으며, 5회사인 LG화학도 크게 하락하면서 폭락을 했죠. 특히 어제는 시장의 핵심 세트였던 2차전지 투자 심리기 위촉으로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 LNF, 에코프로 PM, 첨보 등이 낙폭이 컸습니다. 또한 현대차와 함께 기아차는 배기가스 배출 문제로 독일 검찰의 현지 사무실을 압수했다는 소식에 급락을 했죠. 시장은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전날 나온 미국 비영리 민간경제조사련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로 2021년 2월 이후 가장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경기 침체 소식이 한방 먹인 거죠. 또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8.0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인플레이션 고점 이탈 기대를 지웠습니다. 또 리처드먼트 연은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 발표 마이너스 9와 예상 플러스 1을 크게 하회한 마이너스 19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일탈을 가한 거죠. 한겨울. 이 리치먼트가 제가 말했죠. 미국의 중동부의 아주 부자 동네들의 경기를 말하는 그런 지수인데 여기서 침체가 생각보다 심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지수였다고 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커졌죠. 전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3.9%로 2012년 4월 이후 가장 높았다는 거죠. 상승폭도 0.6포인트로 공식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대내적으로 한국 기대 인플레이션 상황과 이에 따른 한국의 빅스텝 50bp 인상한 가능성이 시장의 경계감으로 나타나면서 불안 심리를 자극한 건 사실입니다. 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가 15.6원이나 상승하면서 거의 1,300원에 근접하면서 다시 원화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소폭 폭락으로 이끌어가는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향후의 문제는 현대차 문제인데 이건 저는 현대차는 일시적인 노이즈로 보이는 거죠. 지금 현대차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짝 열광하려고 했던 것은 전기차 분야이지 디젤차는 아닌 거죠. 독일이 이제 와서 디젤차를 조사하는 것은
그만큼 뒤집어 보면 현대차가 유럽에서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폭스바겐이나 독일 자동차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따라서 현대차는 생각보다는 장사를 잘하고 경쟁력을 잘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잘 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도 경쟁력이 잘 회복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대차의 시장 회복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 당분간 큰 대안이 없다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속 보유를 해서 현대차는 20만 원, 기아차는 9만 원, 10만 원까지 들고 갈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려주고 싶네요. 어제 이제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시장 그 공장 증설에 대한 재검토인데 보면은 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공장을 짓는데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좀 재검토하면서 천천히 하겠다는데 애리조나주 퀸클릭 이런 지역에다 지을 예정인데 이미 땅 부지를 샀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으려고 했던 게 온통형 배터리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으려고 하는 것은 온통형 배터리, 이게 테슬라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의 시간을 늦추거나 그렇다면 LG 엔솔은 일단은 뭐 손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삼성 SDI 같은 데는 기회가 된다는 게 또 중요한 거죠. 삼성 SDI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4680을 이미 시험 생산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는 대량 생산 단계만 남아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와 이제 계약을 해야만 공장을 짓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데 테슬라, 벤츠, BMW 뭐 이런 쪽과도 나머지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따라서 삼성 SDI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따라서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쪽이 만약에 연기되거나 좀 주춤한다면 삼성 SDI로 이동해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그제 주민호 애널이 이제 리포트를 쓰면서 120만 원까지 TP를 올렸는데 목표 가격을 뭔가를 본 거죠. 업계 1등 애널이 뭔가를 가격의 변동을 줬다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봤다는 건데 저는 여기 온통형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상신 EDP, 신흥 SE, 삼성 SDI 이렇게 온통형 배터리로 엮여져 있는 그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결론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발 주가 움직임은 작은 변동성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한방 크게 맞은 관계로 오늘은 하락보다는 소폭 상승하면서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해서 미리 팔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2차 전지, 현대차,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이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현대차 정도는 오늘 회복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2차 전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독일 검찰 조사는 현대차를 견제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견제 수단이다. 그만큼 현대차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문제는 LG 엔솔의 공장 투자 연기 소식인데 이것은 여전히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커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 SDI가 좋아 보인다. 이 이야기를 앞에 방금 했었죠. 어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폭락한 그런 섹터도 있지만 반대로 재생에너지하고 원전 관련 주식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선전을 했죠. 중국발 태양광 투자 증가와 그리고 이제 태양광도 이제 치킨 게임이 거의 다 되고 살아남는 몇 개가 이제 과점하는 형태 이렇게 가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물량을 사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한국에 수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되어 있고 또 원전은 ETF, 여러 ETF가 설정이 되죠. 저는 사실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유럽은 절대 원전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그리고 지으면 10년씩이나 걸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목을 매달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죠. 일단은 원전 ETF가 설정이 된다는 것은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모습이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태양광과 원전 관련 ETF로 살짝 움직여서 목표 가격은 여기서 플러스 10% 정도이다. 10% 정도 먹으면 다 팔고 좀 줄여야 된다. 이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얘가 뭐 50%, 60%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장이 워낙 다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물려있는 종목, 바닥에 물려서 끔찍 못하는 종목, 늪 속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러한 종목들은 과감하게 50% 팔아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관련 종목,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한테가 딱 이야기해 준 거죠.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약한 수준의 반등이 전망되며 시장은 지속적으로 바닥 다지기와
에너지를 축적하는 행보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죠. 에너지를 축적하고 바닥을 다지고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러한 과정을 걸치다가 이제 시장이 다시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또 방향성을 정하겠죠. 그때 올라오는 테마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 테마 종목을 잡아서 투자하는 게 제가 올 하반기에 해야 될 투자 전략의 핵심 키포인트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장마네요.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저희 집 아파트들도 창문에 비가 굉장히 들이차는데 좀 차분해진 것은 있지만 좀 습하고 급급한 그런 하루이지만 오늘 맛있는 커피 아침에 한 잔 잘 드시면서 기분도 내 기분은 내가 정하죠. 오늘은 행복으로 할래가 아니라 오늘은 예쁜 말로 할래.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예쁜 말로 한마디씩 해주는 그러한 멋진 초여름의 하루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빨간 불기둥을 우리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